충청북도가 매주 금요일을 일제 방역의 날로 정했습니다. 오늘이 첫날로 전 도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면 됩니다.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첫 시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의회 심사 관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청남대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충청북도는 동상과 기념화를 철거하고 이들의 이름을 딴 둘레길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발전을 위한 전략과 논리를 개발해온 충북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은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그 어느 것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활 속 방역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매주 금요일을 일제 방역의 날로 지정했는데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외 시설인 공공의자, 공중화장실 내부에 방역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실내 골프장 곳곳에도 방역 활동이 한창입니다.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이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고객님들이 점점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는 이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인체에 무해한 살균제로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은 방역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반면 가정과 사무실 등 일상 공간의 환경 소독은 다소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또 최근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는 매주 금요일을 일제 방역의 날로 정했습니다. 일상 공간에서 일반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일제 방역의 날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면 되는데 가정에서 손이 자주 닿는 리모컨이나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스위치 등을 소독제 티슈로 닦아내면 됩니다.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 즉 손잡이나 전화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을 소독할 땐 입과 손에 닿을 수 있는 만큼 소독 후 반드시 깨끗한 천으로 한 번 더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는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일제 방역을 통한 동시 소독으로 방역 효과가 극대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합의안이 도출된 뒤 첫 시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각고의 진통 끝에 탄생한 청주형 준공영제 모델은 이제 의회 심사 관문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적자 노선의 버스 투입 등 노선 결정권과 회계 감사권을 갖고 한 해 367억 원에 달하는 준공영제 시행 예산을 지원한다. 준공영제 갱신 주기는 3년으로 하며 재정 악화 등 불가피할 경우 상호 합의로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가 2년간 17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한 준공영제 30여 개 합의안입니다. 준공영제 동의안이 청주시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열린 시민 공청회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거수까지 하며 어렵게 도출한 합의안에 철저한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또 시행 뒤 불거질 수 있는 예산 증가 문제 등은 준공영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정책 보완을 통해 헤쳐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더 나은 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 여전히 많이 있고요. 또 정책이 위반되기까지 다양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 버스업계는 서비스의 향상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우리 이용객들을 수송하는데 좀 차질 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의 막중한 책임이. 청주시의회가 다음 주 준공영제 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청주시는 서울과 대전, 부산, 제주 등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로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청남대에 남아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동상과 기념화 등이 청남대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남대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흔적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과 기념화를 철거하고 이들의 이름을 딴 둘레길을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내란죄와 살인죄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게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한두 달 정도 도민 여론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5.18 민주항쟁 희생자 유족들은 이제라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에 대한 역사적인 아픔,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껴졌는데 또 역사 세우기 바로 한 데 동참한 데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결정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을 생명을 빼앗아가는 대통령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 대통령은 어떠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이런 국민의 교육의 장이 됐으면 하는 5.18 광주 민주항쟁 40주년을 앞두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기념시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끝을 맺게 됐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1990년 충북경제연구소로 출발한 충북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충북 발전을 위한 전략과 논리를 개발해 뒷받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는데요.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는 미래 비전과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인 충북연구원의 출발은 미약했습니다. 1990년 5월 15일 충북 도청 사무실을 빌려 연구원 2명을 포함해 직원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국 시도가 이후 잇따라 설립한 14개 지방연구원의 효시였습니다. 30년 동안 명칭은 3번 바뀌었고 직원 규모는 100여 명으로 20배 늘었습니다. 도청을 나와 4차례나 이사 다닌 끝에 2년 전 번듯한 새 청사를 마련했습니다. 외형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충북연구원이 지난 30년간 수행한 연구과제는 2,000건이 넘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연구에 주력했고 2000년대를 맞아 충북의 새 시대 변화상을 제시했고 2010년대엔 강호축을 위한 논리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썼습니다. 행복도시 배후개발, 영충호 시대 발전 전략, 강호축 종합개발 등 충북 현안 해결에 일조했습니다. 1년에 한 170여 건 정도의 연구 수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건수로 보면 14개 시도연구원 중에서 늘 한 1, 2, 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도와 시군이 발주한 연구 용역 비중이 크고 이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 성과만 내놓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같은 사안을 놓고 의뢰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다르거나 서로 모순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지방정부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가 실제로 발굴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구조가 있지만 미래지향적 과제를 좀 많이 발굴해서 연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충북연구원은 그동안 소홀했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문제, 소외계층 등으로 연구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CCTV를 통해 범인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검거하는 시스템. 이 영화에서나 가늠할 법한 일이 이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를 기반으로 경찰, 소방과 연계한 스마트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40대 남성이 여성의 핸드백을 뒤져 현금을 빼갑니다.
금목걸이를 사겠다며 금은방을 찾은 이 남성은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납니다. 하지만 이 범행 장면 모두 CCTV에 그대로 포착되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천시가 시내 전역에 설치된 CCTV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제천시 통합관제센터가 2,400여 대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경찰과 소방에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긴급 신고 접수 시 범죄나 화재 사건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화재 규모를 확인함으로써 상황실에 지금 제천시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다른 펌프차나 사다리차를 추가적으로 출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배포된 개인 비상벨은 위급시 관제센터로 위치 정보가 전송돼 경찰, 소방과 함께 발빠른 공동 대응도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복지, 교통, 환경, 보건, 에너지 등 시민생활 모든 분야의 스마트 도시 구현 및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정상혁 보훈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정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운동본부 측은 지난 2월 정 군수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명단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데 이어 서명부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명단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철회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격리 생활 중인 군인 29살 A씨가 코로나19에 추가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이태원 클럽에 다녀왔다가 지난 7일 확진된 용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B하사의 접촉자로 분류돼 육군학생군사학교로 이송됐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클럽 관련 충북 지역 확진자는 학생군사학교 8명, 백화점직원 1명 등 모두 9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단체 헌혈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원 라이온스 클럽이 오창 맘카페와 공동으로 오창 호수공원 주차장에서 단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헌혈 봉사는 청원 라이온스 클럽 창립 후 첫 봉사 활동으로 전원 마스크를 쓴 채 진행됐습니다. 청주시 운천 신봉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오늘 하루를 주민 헌혈의 날로 정하고 단체 헌혈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유독 헌혈 수급에 어려움이 벌어지면서 운천 신봉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헌혈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제천시가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기업인 휴온스와 제2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사제와 점안제 등 전문 의약품 생산업체인 휴온스는 제천 제1산업단지 내에 13,000제곱미터 규모의 제2공장을 신설하고 인재육성재단에 5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공장 신설로 1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